아리는 편애와 독설이 만연한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늘 믿었습니다. 그녀가 간과된 고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의 행동은 식당의 유해한 문화와 충돌하여 갑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사이 바로 그 고객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아린의 여점은 비록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린은 서울의 한적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지만 북적이는 식당 백송에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 식당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철물점과 세탁소 사이에 자리 잡은 수수하고 소박한 곳이었는데 현지인들이 따뜻한 식사와 친숙한 얼굴을 위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베이컨과 신선한 커피의 향기가 요리에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대화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뒤섞여 끊임없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가족들은 일요일 아침 식사를 위해 왔고 트럭 운전사들은 장거리 이동 중에 푸짐한 식사를 위해 멈춰 섰으며 단골 손님은 항상 자신이 좋아하는 부스를 찾았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아린에게는 생계수단이었다. 그녀는 2교대 근무를 하고 김이 나는 음식이 담긴 쟁반을 숙련된 품격으로 나르고 항상 진심 어린 미소로 모든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고됐고 급여로는 적당한 집세와 기본 청구서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린은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살았고 월급의 대부분은 남동생 영재를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필수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영재는 대학 2학년이었고 영재는 몰랐지만 엄마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린은 종종 교과서와 식료품을 사러 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가 죄책감을 느끼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서로를 위해 그렇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이 그녀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백송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을 돕고 그녀의 삶의 안정감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자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직원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선배 웨이트리스 미래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해왔고 당당한 태도로 몸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특정 고객들을 따뜻함과 매력으로 대했고 그들의 농담에 웃으며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그녀의 생각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게도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굴리지 않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서버인 시우도 미래의 뒤를 따랐다. 그는 팁을 잘 주지 않을 것 같은 테이블을 피했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고객을 무시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동료와 농담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편애는 노골적이었고 문으로 누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식당의 에너지가 눈에 띄게 바뀌곤 했습니다. 아린은 이런 문화를 싫어했다. 그녀는 시우가 처한 상황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친절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백송에서는 친절이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것을 약점, 조롱하거나 무시해야 할 특성으로 여겼습니다. 한 번은 아린이 테이블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미래는 카운터 옆에 머물면서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미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영웅 아린 역을 하면 추가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순간이 그녀의 마음에 맴돌았고 그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당신은 암묵적인 규칙을 따르거나 조용히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린은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을 하며 자신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그것을 무시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와 시우가 고객을 2등 시민처럼 대하고 주문을 서두르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있는 단골 손님이 따뜻한 인사와 세심한 서비스를 받는 반면,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단골 손님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업에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틀렸다. 그래도 아린은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직원 중 누구와도 특별히 가깝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문제를 신고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3년 동안 아린은 자신의 원칙을 버리는 것이 더 쉬웠을 때에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이 적대적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골 손님의 이름을 배우기 전에 주문을 외웠고 새로운 고객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으며 유독한 직장 가운데 작은 친절의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 식당의 한 구석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더 큰 문화의 무게는 때때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고객이 좌절하거나 상처를 입고 떠나는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동료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희죽희죽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닥친 것은 불공평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력감, 시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면서도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래도 아린은 참았다. 그녀는 시간이 있을 때 이중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추가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바쁘게 지내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동료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녀는 미래, 시우와의 교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사만 주고받았다. 식당 매니저인 찬우와는 프로페셔널한 거리를 유지했다. 찬우는 딱히 나쁜 매니저는 아니었다. 그는 단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이 계속 머물고 불만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는 한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일을 진행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동료들 수준으로 떨어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목보다 더 많은 업무량을 짊어지게 된 아린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아린은 자신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영재에 대해 생각했고 그가 학위를 취득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수년간 2가지 일을 하신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다시 찾아오는 고객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이 커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연결의 순간들은 가장 힘든 날에도 그녀를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린은 자신을 영웅이나 순교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이 종종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쟁반을 들고 커피잔을 채워가며 아린이 알 수 없었던 것은 그녀의 친절함이 생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이 자질, 즉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 특성이 시우를 가장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고객에게 봉사하는 단순한 존중의 행동이 그녀의 삶과 식당을 영원히 변화시킬 일련의 사건을 촉발시키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조용한 수요일 저녁,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고 백송 바깥의 교통소음이 잦아들기 시작할 무렵, 아리는 느린 교대 리듬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붐비고 지나갔고, 식사를 즐기며 머물고 있는 단골 손님이 차지하는 테이블 몇 개만 남았습니다. 아린에게는 이렇게 느린 밤이 양날의 검이었다. 한편으로 고객 수가 적다는 것은 혼란이 적고 유출이 적으며 동료와의 긴장된 상호작용이 적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면에 식사 문화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스며들 여지가 더 커졌습니다. 오늘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카운터에 나른하게 기대어 휴대폰을 스크롤했고, 시오는 커피 스테이션 옆에 기대어 다른 서버와 농담을 나누었다. 아리는 계산대를 닫고 설탕통을 채우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벤의 최근 식료품 청구서와 다가오는 임대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문 위에 벨이 짤랑거리며 아린의 생각을 앗아갔다. 그녀는 나이든 흑인 남성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꼿꼿하지만 거만하지 않았다. 그는 깨끗하지만 수수한 버튼 업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긁혔지만 광택이 나 있었다. 그의 눈은 조바심이 아니라 누군가가 간과당했다는 조심스러운 인식으로 잠시 방을 훑어보았다. 아리는 그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이전에도 이런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무관심이나 노골적인 무례함을 각오하는 고객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직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다. 농담에 웃고 있던 시우는 잠시 문 쪽을 바라보다가 그 남자가 없다는 듯 다시 대화로 돌아갔다. 이어진 침묵은 단지 어색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해고였고, 아린의 속을 뒤흔들게 만든 계산적인 해고였다. 그녀는 순간의 무게감, 무겁고 불편한 느낌이 마치 만져볼 수 있는 것처럼 그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숙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못 본 척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백송의 암묵적인 통치가 아니었을까? 배를 흔들지 말고 눈에 띄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리는 그 자리에 서서 누구든지 그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남자를 바라보며 도저히 그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메뉴판을 들고 걸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캐주얼했다. 저녁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만 오시나요? 그 남자는 위를 올려다보았고 잠시 동안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받고 누군가가 그의 존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안도감이 잠깐 깜박였습니다. 예, 부인, 그는 차분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리는 창가에 열려있는 부스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다. 따라오세요. 부스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괜찮아요. 아리는 그에게 메뉴판을 건네주고 귀 뒤에서 펜을 뽑아 그의 주문을 받을 준비를 했다. 마실 것 좀 가지고 시작해도 될까요? 남자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커피, 블랙.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올라오네. 커피 스테이션을 향해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미소는 거의 뚜렷했고 그녀의 시선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우는 그것에 대해 미묘하지도 않았고
아린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는 듯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들의 판단은 그녀에게 파도처럼 굴러갔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속도를 늦추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속삭임을 무시한 채 직접 커피를 따르고 그것을 가져왔다. 그 남자에게로 돌아가서 작고 진실한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이는 게 있나요? 그녀는 메뉴를 가리키며 물었다. 남자의 시선은 페이지 쪽으로 휙휙 돌아갔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당신의 추천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생각했다. 풍성한 음식을 찾고 있다면 냄비 구이가 고전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원한다면 연어 구이가 좋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떴고 표정에는 즐거움이 깃들어 있었다. 연어죠? 그거 확실해요? 그녀는 웃었다. 후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연어예요.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다. 주문서를 적고 부엌으로 돌아가는 동안 미래의 날카로운 눈빛이 등을 꿰뚫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바나는 아린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시우는 숨죽여 웃었다. 아린은 턱을 괴면서도 계속해서 걸으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문을 했다. 그녀는 그들의 하찮은 행동이 그녀의 밤이나 이 남자의 경험을 망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린은 식당 분위기가 조용하게 바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묘했지만 아린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늘 떠들던 미래의 시끄러운 말소리는 잠잠해지고 미래와 시우 사이의 은밀한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무실을 떠나지 않던 찬우도 잠시 밖을 내다보다가 방을 두리번거리며 문 뒤로 물러섰다. 이 한 고객을 존엄하게 대하겠다는 아린의 결정은 식당의 무언의 계층 구조의 취약한 균형을 명백히 깨뜨렸고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자 아린은 접시를 남자의 테이블로 가져가 손님 앞에 세심하게 차렸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했던 단순한 교환이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그것은 조용한 반항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종종 대가를 치르게 되는 곳에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남자가 식사를 하는 동안 아린은 묻지도 않고 커피를 리필했고 필요한 것이 모두 들어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다나와 시우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말없는 반대가 구름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하지만 아린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남자는 테이블 위에 넉넉한 팁을 남겨두고 나가는 아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밤 되세요. 라고 그는 말했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그가 밤속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대답했다. 아린은 떠난 후 상호작용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랜 교대 근무의 또 다른 순간에 불과했고 그녀가 백송에서 수년간 경험했던 수많은 순간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백송에 도착한 아린은 차에서 내리자 뺨을 간지럽히는 시원한 서울 공기를 느꼈다.
그녀는 전날 밤 거의 잠도 못 잤고 진호를 섬긴 후 동료들의 긴장감이 다시 생각났다. 그녀가 그들의 반대를 알아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것에 대한 뭔가가 다르게, 무겁고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어깨에 걸치고 현관문으로 걸어가면서 자신이 너무 생각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해냈습니다. 걱정할 게 뭐 있었나요? 아침 근무가 시작되는 식당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익숙한 라디오의 웅웅거림이 사라졌고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리는 카운터 근처에 머리를 바짝 붙인 채 서로 속삭이는 다나와 시우를 발견했다. 그녀가 들어오자 그들은 갑자기 멈췄고 둘 다 잘난 척하는 표정과 그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우는 팔짱을 끼고 카운터에 자연스럽게 기대고 있었고 미래는 입술을 오므려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아리는 앞치마를 꽉 쥐고 잠시 망설였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찬우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폴더를 손에 들고 나왔다. 그는 미래와 시우, 그리고 아린을 바라보며 입술을 가늘게 다물었다. 당신은 내 사무실에 있나요? 아린의 배가 떨어졌다. 찬우는 문제가 없는 한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고,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심각한 무언가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식당 뒤편의 비좁은 사무실을 향해 그를 따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은 늘 그렇듯 어수선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낡은 커피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찬우는 폴더를 앞에 놓고 자리에 앉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불쾌한 일을 준비하는 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매 순간마다 배에 매듭이 조여왔다. 아린,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없었다. 우리는 당신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잘못 들은 게 틀림없다고 눈을 깜박였다. 무엇? 그녀는 목소리가 약간 달라져 간신히 말했다. 찬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는 그 설명이 충분하다는 듯 간단하게 말했다. 아리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다. 운동 안 해요. 그녀는 입술에서 날카롭고 유머 없는 웃음을 반복했다. 저는 여기에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한 번도 교대를 빼먹은 적도 없고 지각한 적도 없습니다. 일이 잘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찬우는 그녀의 시선을 피한 채 손가락으로 폴더 가장자리를 두드리는 데 집중했다. 이건 우리가 내린 결정이에요. 그는 무시하는 어조로 말했다. 다음 주에 최종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린의 목이 조여졌다. 이건 어젯밤 때문이겠죠. 그녀는 요구했다. 찬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녀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좌절감과 분노가 터져나오자 그녀의 얼굴에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럼 나는 일을 하다가 해고된다는 겁니까?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찬우는 대화에 초조한 표정으로 코로 숨을 내쉬었다. 이건 우리가 내린 결정이에요. 그는 깨진 기록처럼 반복했다. 말다툼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아리는 심호흡을 하고 앞치마를 풀어 앞에 의자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떠나려고 몸을 돌렸다가 문 앞에 멈춰 서서 찬우를 돌아보았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녀는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찬우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아리는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식사 공간으로 돌아오자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가 무거운 담요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미래는 카운터에 기대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시우는 테이블을 닦느라 분주한 척했지만 우쭐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가 떠나길 바랐고 아마도 그녀가 그날 아침에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그것에 대해 속삭였을 것입니다. 아리는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왜 그들이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토록 신경을 쓰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아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상쾌한 아침 공기 속으로 현관문을 밀고 나갔다. 추위가 그녀를 강타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들로부터 그녀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직업도 없고 안정적인 월급도 없고 예비 계획도 없었습니다. 차에 앉아 운전대를 꽉 잡은 아리는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집세와 청구서, 그리고 영재의 식료품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생각하자 그녀는 표면 바로 아래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했습니까?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조수석에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려 퍼지자 그녀는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했고 자신이 고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자 그녀는 화면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 번호는 낯설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린 채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린, 상대방의 낮은 목소리는 꾸준하고 차분하며 친숙했습니다. 진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아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미안해요. 누구요? 그녀는 해고의 충격으로 아직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물었다. 진호는 어젯밤 백송에서 시중을 들었던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운전석에 똑바로 앉아 전화기를 좀 더 꽉 쥐었습니다. 아, 네,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호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라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잠시 말을 멈췄다. 아린의 속이 뒤틀리고 당혹감과 좌절감이 뒤섞였다. 물론 그는 들었다. 이런 소식은 백송 같은 곳에서는 빠르게 퍼졌다. 그래, 글쎄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을 무시했어야 했는데. 진호의 대답에 감기가 멈췄다. 그래서 제가 전화한 겁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리는 점점 혼란스러워지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호의 목소리가 꾸준하고 신중하게 들려왔다. 저는 어젯밤에 저녁 식사를 하러 거기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의 말을 처리하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린 채 얼어붙었다. 당신 직원이요. 그녀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반향했다.
진호는 백송은 내가 갖고 있다. 고 간단하게 말했다. 아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숨이 막혀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친절하게 섬겼던 그 남자, 동료들이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그 남자가 바로 그녀가 해고된 바로 그곳의 주인이었다. 진호의 말이 잦아들자 아리는 전화기를 더욱 꽉 쥐었다. 그는 백송을 소유했다. 그녀의 동료들이 무시하고 해고했던 남자는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그녀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바로 그 식당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계시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면서 생각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식당 주인이세요. 그녀는 마침내 성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했다. 예, 진호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어젯밤에 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고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검사도 사전 경고도 없이 이런 식으로 식당을 방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상사를 위해 쇼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아리는 카시트에 몸을 기대고 머리를 핑핑 돌았다. 그리고 무엇을 찾았나요? 그녀는 물었다. 그러나 그녀의 일부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진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화, 즉 무례함, 편애, 내가 믿는 가치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보았습니다. 아리는 눈을 깜박이고 방심했다. 그녀는 반복했다. 네,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품위와 존중으로 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린, 그리고 그것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린의 가슴을 조여오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백송에서 자신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채 눈에 띄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물론 누군가가 그녀가 한 일을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겼다는 말을 듣는 것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나를 해고하도록 놔두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스며들었다. 그걸 다 봤다면 왜 개입하지 않았나요? 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을 했을 때 그의 어조는 고의적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단지 몇 번의 나쁜 순간인지 아니면 유독한 문화가 더 깊어졌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찬우가 당신을 해고했을 때 제가 이미 의심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아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진호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지만 그녀가 해고된 것이 어떤 시험의 일부였다는 생각은 여전히 아팠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호는 그래서 전화한 거다, 고 말했다. 나는 이미 찬우의 자리를 해임했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즉시 유효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누군가 나서서 임계받을 사람, 이곳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췄다. 아리나, 내가 새 매니저로 백송에 돌아왔으면 좋겠어. 숨이 막혔다. 관리자. 그녀는 자신이 듣고 있는 내용을 거의 믿을 수 없어 반향했습니다. 저한테 식당 관리를 맡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진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당신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이 필요로 하는 것이며 나는 당신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린의 마음이 뛰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대료를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영재의 식료품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며 백송을 나섰다. 그리고 지금 식당 주인인 진호가 그녀에게 매니저 자리를 제안하고 있었다. 꿈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온 것 같은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무게가 가라앉으면서 그녀의 생각 속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안정감 있고 안심이 됐다. 즉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시우어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유해한 직장에서도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이미 보여주셨는데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린은 유리창 밖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식당에서 보낸 몇 년 동안 주변의 유해한 문화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쳤던 셀 수 없이 많은 교대 근무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친절함에 미소를 지으며 감사를 표했던 고객들, 오랜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연결의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래, 시우, 찬우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 모두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를 과소평가했고 이제 그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호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현재로 끌어당겼다. 아린은 결정의 무게를 어깨에 얹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벤에 대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원하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진호가 그녀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녀는 내면의 감정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꾸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오세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아린은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현실이 스며들었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린은 시우도 아닌 것처럼 옆으로 내던져졌다. 내일 그녀는 웨이트리스로서가 아니라 매니저로서 백송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단지 자리를 채우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에 시동을 건 아린의 마음속에는 결의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것은 그녀가 마침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린은 가방끈을 어깨에 걸친 채 백송 밖에 서 있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에 숨결이 보였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직업도, 월급도, 방향 감각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바로 이 건물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녀는 새 관리자로 다시 취임할 예정이었는데 자신이 맡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서서 소박한 식당의 친숙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순간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지 승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과 내부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꼿꼿이 펴고 심호흡을 한 후 문 손잡이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들어서자 신선한 커피 냄새와 지글지글 베이컨 냄새가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는 카운터에 기대어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고, 시우는 커피 스테이션 근처에서 버스보이와 웃고 있었다. 그런데 미래는 위를 올려다보더니 얼어붙었다. 그녀의 표정은 무관심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불신에 가까운 표정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시우는 그녀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무엇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린을 본 그의 턱이 굳어졌다.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는 동안 방은 조용해지는 듯했고, 전날 아침의 우쭐한 자신감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아린은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대신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턱을 높이 치켜든 채 일부러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들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다나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린은 고개를 기울였고 입가에는 작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가방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미래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열렸다. 진호는 당당하고 신중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밖으로 나갔다. 그의 맞춤 코트와 차분한 태도는 방의 긴장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식당 안을 잠깐 훑어보더니 다나, 시우, 그리고 아린에게 시선을 돌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진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다나와 시우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공기는 더욱 짙어졌다. 진호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주방 근처에 모이기 시작한 나머지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진호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백송의 새 경영진이 들어설 예정이다. 찬우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아린이 새 매니저로 취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 안은 웅성거림이 컸지만 다나와 시우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얼어붙었다. 진지하게 말하면 안 돼. 다나는 믿을 수 없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침을 뱉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웨이트리스일 뿐이에요. 그녀를 바라보는 진호의 시선이 굳어졌다. 아니요, 데이너. 저와 다른 모든 고객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식당에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셔도 됩니다. 미래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시우는 그렇게 침착하지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는 짤깍 소리를 냈다. 그녀는 이런 곳을 운영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진호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당신보다 공정성과 성실성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도 좋습니다. 그의 어조의 최종성은 더 이상의 논쟁을 침묵시켰다. 다나는 원망 가득한 표정으로 아린을 노려봤지만
아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우는 숨죽여 중얼거리더니 분노로 어깨를 굳힌 채 돌아섰다. 아린은 새로운 자리에 현실이 자리 잡으면서 심호흡을 했다. 진호는 아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한 뒤 물러나며 이제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냈다. 말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마주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거나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큰 변화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이 식당은 모든 고객이 예외 없이 존중과 공정하게 대우받는 곳이 될 거예요. 당신이 그 일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나와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다음 몇 주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다나와 시우는 변화에 저항했고 그들의 분노는 표면 바로 아래에서 끌어올랐다. 오래된 유해 문화에 익숙해진 직원 중 일부는 예고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떠나버렸다. 아린은 출국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팀으로 시작하더라도 식당을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장소로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의 모범에 영감을 받은 젊은 스태프들도 그녀의 리드를 따르기 시작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주방 직원들은 자신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들도 변화를 눈치채고 아린과 활기가 넘치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때 먹구름처럼 식당을 덮고 있던 긴장감이 거치고 희망과 가능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린이 뒤에서 계산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진호는 또다시 예고 없이 들어왔다. 내 투자는 잘 되고 있나요?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린은 서류 작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는 가벼운 웃음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사무실 문 너머에 있는 분주한 식당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직원들, 웃고 떠들고 있는 고객들, 공기를 가득 채우는 신선한 커피와 따뜻한 식사의 에너지. 진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이 이곳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아린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진실성과 많은 노력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호가 떠나고 아린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때는 단지 직업이었던 것이 훨씬 더 큰 것, 즉 변화를 만들고 옳은 것을 옹호하고 친절과 진실성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린은 존경심을 넘어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리더십하에 식당이 번창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